평생을 걸쳐 갖고 제가 드림 얘기를 많이 하는데 2002년도에 또 드림 컴퓨터에서 4강도 올라갔는데 저는 그런 드림 밤에 잘 때는 굉장히 드림을 많이 꾸는데 낮에 드림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뭐가 되겠지 하는 걸로 저는 살았기 때문에 오늘 발표 드리는 내용이 조금 다른 분들하고 다를 수도 있고 뭐 좀 다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과학기술, 특히 과학은 좀 다양성, 저 환경을 해서 그런지 다양한 생각들을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제가 라떼를 갖고 왔는데 제 라떼 얘기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평생을 걸쳐서 보니까 제가 일과 그 건강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패밀리에는 머니가 포함된 패밀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밸런스를 맞춰보고 살고 싶은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쭉 있어 왔기에 그렇게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이번에 발표하면서 좀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인생에서 뭘 목적으로 하고 살았는지 이번 기회를 주신 우리 할님을 굉장히 감사드리는 거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1등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등을 목표로 하지 않는 삶.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여기 선생님들처럼 어려운 시대부터 쭉 자라왔기 때문에 항상 1등 해야 되고 뭐 나서야 되고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저는 그냥 중간 이상을 항상 잘하는 삶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합쳐서 시너지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파지티브한 싱킹과 액션을 하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세 번째가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한 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를 자신이 생기고 해서 이제는 사회와 국가와 그다음에 크게 지구에 어떤 좀 조금이라도 도움을 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세 가지 목표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쭉 보니까 대학교 때까지 그냥 보통 사람이었고요. 대학교 때도 집사람하고 연애하고 그다음에 제가 태권도를 한 10년 했는데 난 4단 정도 됩니다. 근데 운동하고 이런 걸로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리고 지나와서 3, 4학년 때는 공부를 잘했지만 빨리 취직을 해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일념으로 취직을 해서 저기 여수에 좀 남다르게 여수에 그 한양케미칼 그 당시에는 이름이 다른 거였는데요. 거기 내려갔습니다. 사실 그 서울에서 낳고 자라고 학교 다닌 사람이 이렇게 여수까지 가기는 쉽지가 않았는데 자원에서 그때는 정말 제가 프라이드. 예, 요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나라 못 살 적에 저렇게 그 큰 화학공장에서 밤 24시간 돌아가면서 불빛을 비추고 있는 거가 정말 그 애국심이 그냥 불러일으키는 거기서 이렇게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프라이드가 그때 생겼고 그때 또 한 가지가 필드 경험.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교수님들이 아마 실험실에서 연구 많이 하시는데 필드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배워서 제가 저희 큰 자산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회사에서 이제 한 2년을 마치고 유학을 가게 됐는데 회사에서 추천도 있고 그래서 유학을 갔는데 그 당시에는 신혼이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장 살기 좋은 대학이 어딘지를 그 유학센터에다 부탁해서 갔습니다. 그 오레곤의 자연은 정말 부럽고 깨끗하고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순하고 그래서 보통 그 네이처라고 그러고 머더 네이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때 환경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환경에 대한 그 연구에 대한 그 씨앗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즐겁게 유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첫 해 여름 한 학기 끝나고 제가 이 오레곤 항상 가는 주말 혹은 2주에 한 번씩 가는 그 오레곤 비치에 개 잡으러 선배랑 같이 갔었는데 선배 부부랑 가다가 차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두 분이 돌아가시고요. 저는 뒤에 저 친구랑 탔는데 거의 그냥
멀쩡해 보이지만 뭐 자세히 보면 흉터도 많고 등 척추가 7개가 금이 가고 굉장히 중상을 해서 한 학기만 그래서 그때 그날이 언제냐면은 저희 큰 딸이 여기 딸이 이제 시집 갈 때 결혼할 때 사진인데요. 딸이 태어나서 일주일 있고 집사람이 막 병원에서 왔을 때입니다. 이제 제2의 인생이죠 저한테는. 그래서 감사하는 삶이고 그다음에 욕심내지 않는 삶. 이게 한순간에 갈 수 있는 그런 걸 좀 깨달았지 않았나 생각해서 그런 것이 저희 통틀어서 일생에 많은 영향을 주고요. 뭐 작은 거에 이렇게 매달리려고 하지 않고 뭐 이런 또 나름의 감사함이 있었고 그때 저한테 주어진 것이 로레이션 DCMS라고 그냥 거의 이제 사양 뭐 폐기 직전에 그걸 갖고 해보라고 그래서 이걸 갖고 박사학위를 해야 되는데 뭐가 생기냐면은 이제 막 투지가 생기고 무슨 아이들 짜내야 되고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지만은 저한테는 굉장히 챌린지인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또 어떤 감사하는 저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6개월간 거의 누워서 병원에서 있으면서 처음에 유학 갈 때 목표가 5년 안에 PhD 하겠다 해서 딱 5년 되는 해에 그래도 논문 5개를 딱 쓰고 했고요. 이때 그 5개를 썼는데 우리 지도 교수님이 참 좋으신데 하도 캠핑을 많이 가시고 이렇게 아웃도어를 많이 하셔서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거의 제가 아이디어 내고 많이 썼는데 그때 혼자 써보고 이렇게 잘 고쳐는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향후에 제가 결국 논문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잘 써야 되거든요. 소설가처럼 똑같습니다.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사로 사실 돌아와야 되는데 제가 약속도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과감히 포기를 하고 미국에서 살기로 마음을 먹고 미시간 스테이트와 MIT를 가서 포스트학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미시간 스테이트의 왓슨 교수와 그다음에 MIT의 비만 교수인데요. 저 앞에서는 이제 피지컬 오게닉을 했고 여기서는 이제 바이올로지컬한 오게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뭘 했냐면은 단백질 구조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때 대부분의 논문들은 펩타이드, 드럭, 프로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셀월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질량 분석기 매스 스펙트로미터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가 이 매스 센터에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자들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그때부터 이제 인터디스플리너리 스터디라는 거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야지 좋은 결과가 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초과학이라고 KBSI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매스 스펙트로미터 레버러터리를 크게 만드는데 적임자가 없어서 이제 계속 설득을 하는 바람에 뭐 하여튼 짧게 얘기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2년 동안 있었는데 하드웨어하고 인프라스트럭처를 이렇게 구축하는 그런 노하우를 했고요. 그때 아마 질량 분석학이나 뭐 바이올로지 하시는 분들 좀 알겠지만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LCMS, 말디메스, ESIMS를 처음 소개하고 설치하고 교육하고 했습니다. 거의 그런 쪽에서는 제가 원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그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그때 초창기에 계속 연구소를 빌드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젊은 연구자로서 너무 일찍 그 센터장이 되고 디렉터가 되고 행정일에 시달리고 해서 핑계 같지만은 대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간 대학이 한양대학교였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원래 제가 다이옥신은 물질로서 했는데 이런 이 소각장의 다이옥신 문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 도시 소각장이라는 걸 세웠어요. 도시 하나 가운데에다가 소각장을 지어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거기 나오는 폐열로 난방을 하고 전기를 하고 이런 거를 처음 목동에 세웠는데 어마어마한 반대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 주민, 그다음에 뭐 이런 시, 그다음에 정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싸우는 모습을 저는 이제 자문위원 교수라고 갔는데 그때 사회적인 갈등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그것도 제가 어떤 스테이지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그때 좀 배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포스텍으로 옮겼는데 포스텍에서 그 당시에 그 환경부 교육부 국책대원으로 환경 분야가 선정이 돼서 환경과학과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 그 전임 교수로 갔는데 포스텍은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최고의 그 시설이 좋은 대학이었거든요. 뭐 학교 명성도 좋았지만 그래서 99년에 이제 처음으로 그 건물 짓고 가서 처음에 이런 그룹 멤버가 있었고 반은 학생이었고 반은 그 여기 기술원 연구원들입니다. 제가 뭘 잘했나를 좀 남보다는 조금 EQ가 좀 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EQ라는 거는 모 약장가를 찾아봤더니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쿼티언트인데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정하고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IQ하고 좀 다르죠. 그런 거는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학생이건 다른 어떤 조직이건 그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은 한 기준으로 하면은 절대로 소통과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지도 교수를 하면서 배웠고요. 사실은 아까 얘기하다 빠먹었는데 이때 이제 99년에 한 9년 정도를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속 뭐 다른 일을 하다가 포스텍에서 갔더니 이제 포스텍은 이제 또 연구와 논문을 굉장히 강조하는 대학이라서 그래서 사실 그 전에는 제가 그 논문 하나 직접 다 쓰고 그냥 해서 내고 그랬는데 이때부터는 학생들이 인커리지하고 그 특성에 맞게 하고 싶은 거를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사실 스타트업이 되게 늦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실패해도 해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거의 그 연구실을 꾸려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환경과학부의 특성상 굉장히 다양한 전공을 받거든요. 기계과면 기계 전공이고 뭐 화학 이런데 저희는 뭐 보시다시피 뭐 해양학도 있고요, 생명과학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미생물학도 있고 뭐 유전과학도 도시과학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졸업생들도 취업을 좀 여러 분야로 했습니다. 항상 일을 하면서 일은 뭐 그냥 그때 연구의 목표는 모토는 그렇습니다. 연구를 하되 재밌으면은 계속 하는데 물론 1, 2학년 때는 재미가 없어요. 1, 2, 3학년도까지는 재미없는데 4학년, 5학년 돼서 재미없으면은 평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두라는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적에 연구를 할 적에 연구도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일도 연구. 그래서 재미있게 항상 하라는 그 테이크 어드밴테이지를 일에서부터 가져와라. 그래서 뭐 저희 경우에는 뭐 여행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하니까 다른 그 분야의 교수님보다는 훨씬 많이 남극도 가보고 히말라야도 가보고 북극도 가보고 적도도 가보고 그다음에 백두산은 여러 번 갔고 그럼으로써 재충전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연구거리도 가져오고 이런 굉장히 좋은 혜택을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하는 분야에 아까 얘기한 그 자율성 유기 물질의 포럼을 만들어서 지금 10여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처음에 중국에서清华대학에서 카운터파트가 돼갖고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학회에서 우리 환경분과 있는데 우리 후배 교수들이 제 유엔 홀을 따서 매년 유엔 컨퍼런스를 한 10년 전에 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다음에 가도 유엔 컨퍼런스는 남지 않나.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정부에서 하는 일을 해보자 그래서 환경부의 국립과학 환경과학원,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서 연구원 중에는 제일 큽니다. 한 1,000명 정도 되고요. 과학원에 그 여러 가지 부처마다 과학원들이 좀 있는데 제일 큰 적이고 그때 미세먼지하고 그다음에가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서 어마어마하게 돼지를 몰살하고 하는 이런 매립하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주관부서로서 저희 과학원에서 또 주관과로서 이렇게 했고요. 그 항상 강조하고 저 스스로도 한 게 뭐였나 했을 적에 학생들한테는 꾸준함, 건강, 인성이 돼야지 연구를 할 수 있고요. 대학원부터는 연구는 성적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원에서 가지 누가 등 떠밀어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하게 자기가
그런 베이스에서 연구를 시작하면은 불만을 가지면 안 되죠. 그래서 예전부터 얘기한 habit determines your destiny. 그래서 버릇이 너의 운명을 거는 거죠. 작은 것들이 모여서 결국 데스티니가 되는 거지. 데스티니를 딱 정해놓고 그걸로 향해 간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케이션은 갑자기 써지는 것이 아니고 프랙티스 앤 헤빗이 해야 되는 거고요. 퍼블리케이션이야말로 정말 헤빗이 글을 써봐야지 하는 게 해야 되는 거고, 많은 경우에 프레젠테이션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사람이 뭘 듣고 싶어 하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거는 제가 원래 전공했던 매스 스펙트로메트리에서 2002년도에 이 나나카 고이치가 노벨상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너무 놀래갖고 내가 왜 근데 저는 이제 이 사람을 한두 번 봤거든요. 근데 그냥 회사에 있는 시마츠에 있는 그냥 엔지니어입니다. 전기공학과 나온. 그런데 그냥 테크니션인 거죠. 그래서 이 테크니션이 시마츠에서 그때 뭐냐면 레이저를 이제 분자를 이온화시키는데 그게 이제 관건인데 이온화가 돼서 가스 페이스를 해서 메산으로 들어가서 질량을 분석하는데 작은 것들은 딱 하면은 안 깨지고 들어가는데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레이저를 맞자마자 확 분해가 되니까 아무래도 이 질량을 잴 수가 없는 거죠. 이 멀리큘러 매스를요. 계속 고민을 하고 이러는데 근데 보통 아세톤을 섞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아마 그라이세롤 뭐를 잘못 섞었나 봐요. 그러고 갔는데 다음 날 와서 또 때리니까 멀리큘러 아연이 팍 뜨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그랬는데 이 솔벤트를 잘못 써갖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매트리스 여러 가지 쓰지만 그라이세롤을 넣어서 그러니까 먼저 레이저가 그라이세롤을 때리고 그것에 에너지 트랜스퍼가 돼서 멀리큘러 아연이 나오는 약간 소프트 아이오나이제이션 방법이 된 거죠. 그거를 조그만 논문에다가 일본 저널에다 냈고 그거를 또 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외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그거를 눈여겨봤고 그 눈여겨보는 것도 굉장히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말디라는 그 레이저 방법, 그다음에 일렉트로스프링 ESI 뭐 이런 것들 3명이서 공동 수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노벨상에서도 센세이션한 그런 그냥 꾸준하게 자기 일만 하고 열심히 해서 그런데 그 전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어느 날 뭐 놀다가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다. 지니어스에서 바로 그냥 이렇게 점프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도 우리 과학에서는 한 굉장히 중요한 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연구를 했는데 제 연구에 대해서는 다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잔류성 유기물질이고 환경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다이옥신이 이런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을 추가되는데 나머지 페스티사이드나 뭐 요새 이런 난연제 그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아주 편리하게 쓰는 프라이팬의 코팅제나 이 아웃도어의 워터프루프 되는 케미칼들이 환경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다 규제가 되어 있고요. 편리한 만큼 환경에 또 위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헬스에 대한 리스크를 하고 뭐 이런 걸 처리하겠다고 또 많은 나노모티아를 만들고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학생이 만들었겠죠. 또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하고 또 학생 중에 하나 엉뚱한 애는 자기가 헤어다이잉에 또 꽂혀서 폴리페놀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중합하면 다양한 컬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다모다라는 그거가 예전에 저희가 했던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색깔을 굉장히 다양하게 내서 염색을 해서 지금 아마 또 벤처도 하고 경상대 교수인데 뭐 벤처도 관련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기술자상은 원래 그런 분석 쪽이 아니고 나노바이오 테크놀로지의 워터 트리트먼트로 했고 그때 뭐 찾아보니까 연구도 즐겁게 해야 결과 좋아 뭐 그냥 언론용 멘트를 하나 날린 것 같고요. 한 SCI 한 250개 정도를 이제 썼습니다. 어려웠던 거는
제 분야만 예를 들어서 매스 스펙트럼에 썼으면은 그렇게 안 어려웠을 텐데 온갖 종류의 그 다른 논문들을 쓰니까 전 한 편 한 편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뭐 그 정도 써서 약 80 디퍼런트 저널에 뭐 바이오 그다음에 그 대기 수질 폐기물 등등 뭐 이런 해서 다양하게 학제간 연구를 좀 약간 먼저 시작하지 않았나 이런 다양하게 한 걸로 이렇게 저 스스로 성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이제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그 고집이나 뭐 이렇게 주관이 있다고 좋게 얘기하면 있지만 그래도 생각 자체가 그 한쪽으로 몰리면 요새 굉장히 생각이 양극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과학하는 사람들은 꼭 반대적인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밋 체인지의 현상들은 쓰나미, 토네이도, 디그레이시에이션, 드라우트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많이 늘어나는 현상들은 예전에 이게 메저먼트가 많이 늘어나서 미세먼지가 예전보다 계속 줄었어요. 한 번도 늘은 적이 없어요. 최근에 농도가 계속 예전에 이만큼 있었는데 쭉 내려서 이 정도인데요. 왜 2, 3년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언론이나 사람들이 난리를 쳤냐? 예보를 한 다음에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예보를 시작한 시점입니다. 한 일을 세워가고 이제 다 공유를 하니까 뉴스를. 그래서 그런 건지 그런 것들도 과학에서 면밀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봐야 되겠다. 그런 거고요. 민원 올라가서 이렇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리더들은 이제 잡아 끌어져 2, 3등을 해도 되도록이면 리더가 많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이 엠퍼티 어떤 아까 EQ 같은 상대방에 대한 그 공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 이제 호르메시스라는 뭐 하나의 그 분야가 있습니다. 뭐 적당한 자극, 스트레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맨날 물어보잖아요, 서로. 스트레스 많으시죠? 뭐 때문에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항상 중저위는 유지하고 있는 게 가장 건강에 좋습니다. 저희 외조부가 그 활명수를 개발해서 동화약품을 설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 계신 분인데요. 요 얘기는 제가 꼭 하고 싶었는데 요 맨 오른쪽에 계신 분입니다. 여기요. 이분인데 활명수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제약 서울대 약대도 설립하셨고 뭐 몇 가지 하신 분인데 사실 돈도 우리 서울시내 한 3대 부자였고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동화약품을 임시정부의 서울 지부죠. 그러니까 그리고 전국에 한 8개가 있었는데 그걸 다 해서 그 돈을 버는 족족 다 보내갖고 결국 이제 들통이 나서 고문받고 옥사하셨는데 젊은 나이에 가끔 갑니다. 이렇게 여기 국립묘지에 마지막으로 우리 두 번째 손녀가 나왔는데 2022년 5월 11일 나왔어요. 제 생일이 57년 5월 11일이에요. 그래서 65년 만에 제 생일날 똑같은 날 나와서 너무 신기해갖고 저는 이제 뭐 다 이루었다. 왜냐면 DNA 몇 조각을 우리 손녀딸한테 주고 했고요. 뭐 제가 업적은 뭐 연구자료의 업적은 약 SCI 250편 국내 논문에서 한 300편의 이렇게 논문집을 제자들이 퇴임할 때 만들어줬는데 뭐 이런 거보다는 이런 거는 이제 과학자로서 굉장히 좋은 거는 이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호랑이는 가죽 남기고 사람은 이름 남기는데 제가 전 세계에 내가 퍼블리시를 안 했으면은 제 이름은 아마 없어졌을 텐데 퍼블리시를 해서 지구가 있는 동안은 계속 한 편을 내건 300편을 내건 남아있는 거가 제일 큰 자부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사히 제가 8월 31일부로 포스텍에서 정년을 하고 고맙게도 유니스트의 석사 교수로 초빙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냥 지나온 얘기 그냥 쭉 라떼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발췌만 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